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피곤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좋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 자신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도 없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 조용한 순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그어가는 그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새벽, 자신만의 생각에 잠기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따뜻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어야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적절한 거리를 찾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야 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재산,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고 내면의 충실함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즐거움을 아시나요? 옛날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달콤함은 어떤가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취미에 몰두하는 그 깊은 만족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선물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방해받기 쉽고 완전히 집중하기 어렵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 결핍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식당에 혼자 가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여행도 혼자 떠나면 더 자유롭고 편안하죠.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가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은둔자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선택적인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어땠나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모두 친하게 지내려고 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려고 노력했죠. 학교 동창들과의 모임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친척들과의 모임도 의무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였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였을 것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깊은 교감은 없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인지 말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는 한두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주 만나는 피상적인 지인보다는 가끔 만나더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친구의 수가 줄어들어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일입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억지로 어울리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면 되니까요. 이런 선택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성숙함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해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가는 곳에 가고 남들이 사는 것을 사야 행복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이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녁에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면 그것도 완벽한 행복이죠. 남들 눈에는 소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천재들의 운명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를 고독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은 상태.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소통 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죠. 이런 고독의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그림 그리기든, 정원 가꾸기든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키워보세요. 둘째, 내면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나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공원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 반려식물 기르기 등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 활동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너무 혼자 있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신만의 회사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히 소중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나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